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2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에 상승 시작했다가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서 계속 자리를 잡다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확실히 해외 증시보다는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다우 산업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전부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라든지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 출발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로부터 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던 대로 지금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미국 증시, 미국 달러죠. 달러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환율이 조정세를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바닥 구간 다지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 원화 가치가 원체 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높인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해외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좋지 않게 진행이 했고요. 외국인 8천억에 기관 4천억까지 매도하면서 또 코스피 지수는 쌍바닥 정도 위치까지 또 하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천선 다시 하락했고요. 자, 월봉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 썩 좋지는 않고요. 코스피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또 3일 연속 양매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던 거 전부 뱉으면서 오히려 매수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뱉으면서 또 이렇게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하락하고 있고요. 일봉도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선을 보았을 때는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멈추고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진 않고요. 이 금액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은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또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가 또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뭐 금요일에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이죠. 그 다음에 뭐 주말이라서 선물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1.6%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턱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괜찮고요.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국채금리가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증시 방향이 사실은 상승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빠지면서 그런 우려감이 더해졌을 때 언제든지 이제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증시라는 것이 이 코스피가 특히 가보지 못한 그런 곳까지 거의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경제 타격을 입는 구간에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올라갔던 이 상승 구간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버블을 한 번씩 터뜨려줘야 추가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이제 거래량도 죽어 있고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24,4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8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 외 가격은 50원 더 올라서 24,4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뭐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000원 찍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살펴보면 네, 오늘 뭐 음봉이죠. 음봉이지만 그래도 아래 위로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괜찮게 방어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한 번씩 음봉을 터뜨려 주면서 조금씩 퐁당퐁당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고점 라인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어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보았을 때는 21선 뭐 받치는 선에서 꾸준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모로 두산중공업은 저는 계속 이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떨어져 봤자 이제는 23,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뭐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2주 만에 10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제 일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의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우문구름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 뒤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추가로 이제 이런 26,000원대, 27,000원대 벽을 한번 뚫었을 때는 이제는 매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처럼 뭐 바로바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을 꾸준히 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요. 월봉도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했죠. 그래서 양봉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월봉도 딱 적절하게 거래량 죽이다가 한번 이제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다음 달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주는 그런 양봉이 이렇게 우뚝 솟아준다면 완벽하게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에게 한 번씩 목표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표가에 대해서 뭐 적절한 가치를 사실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이 4자 정도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 투자자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은 개인이 좀 많이 샀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고요. 지금 뭐 10월 달 들어서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줄곧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금융투자 오늘 매도했고요. 오늘은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보다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방어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져 주는 것은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자마자 연기금이 2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과 투신 세력이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힘을 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수급도 괜찮고 오늘 뭐 자리도 잘 잡았고 아주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 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여기 있죠. 공매도 잔고가 오늘은 또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7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고요.
지금 이제 1공매도 거래량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50만 주 이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좀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고가 꾸준히 좀 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이어갈 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대량으로 했을 때는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상당히 이 두산중공업의 공매도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좀 주가를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환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공매도 세력에 반하는 그런 이제 기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 세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꾸역꾸역 눌러줄 때마다 우리는 꾸준히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저런 식으로 좀 크게 늘어나면 좀 좋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도 오늘은 이제 상환이 좀 되었네요. 60만 주 정도 상환이 진행되었고요. 어제 좀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면서 3천만 주 넘었었는데요. 오늘은 상환이 되었어도 그래도 3천만 주 딱 이 정도 유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라든지 국매도 장고라든지 모두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좀 이 대차와 국매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 늘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소를 하는 걸 좀 그런 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이 더 많이 매도가 나왔고요. 144만 주 매도하면서 보유율 자체가 8.88%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째, 4일째인가요? 계속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번에 250만 주 매수했던 거를 이제 다 뱉고 추가로 더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대신에 이렇게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보유율 자체가 저번에도 한번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대차와 공매도가 확 상환이 되면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한번 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요. 실적 발표부터 먼저 해야겠죠. 실적 얘기부터. 자,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2,431억 원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무난히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꾸준히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신규 수주도 45%나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렇게 3조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원전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이 재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신규 수주도 잘 되고 있고요. 기존 사업에서도 이 수주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있을 원전과 수소 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두산중공업이 힘을 받기 직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만 따지더라도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9조 1천억 원입니다. 거의 이제 무난히 또 10조 이상으로 매출액이 달성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7,500억, 당기순이익도 5,600억으로 올해 이제 1조가 영업이익 1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좀 빠지면서 두산중공업이 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분기마다 2,500억씩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확실히 두산 밥캣 영향이 큰 것 같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계열사들이 아주 튼튼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니까 저번에 제가 한 6개월 이상 전인가요? 두산중공업이 한참 적자를 겪고 있을 때 이 두산타워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타워는 굉장히 멋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이 이 타워만큼 좀 재무 개선이 진행되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적자를 딛고 이 건물만큼이나 좀 탄탄하게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만 이렇게 3조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C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발주처의 PF 완료 시 연내 수주가 가능한 그죠? 국내외 이 프로젝트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탄탄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1조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원전 소식입니다. 이제 한수원이 이제 체코 사업을 지금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이렇게 외교적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재훈 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조 원의 수주를 네,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이집트 사업에 이제 무게를 좀 싣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사업이 사실 수조 원까지는 아니고 1조 몇천억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수조 원이라고 한다면 이 체코 원전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라면 이제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보안 평가라든지 그런 걸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빠르면 올해 말쯤에 이제 입찰을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그 말대로 이제 진행이 좀 된다면 내년 연초쯤에 다 진짜 이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최종 입찰자 선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체코 두쿠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네,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에서 회담에서 또 긍정적인 논의가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체코 쪽에서 우리나라 내방을 해가지고 네, 또 긴밀한 그런 원자력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미국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싸고요. 프랑스 대비해서 2분의 1 정도 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이제 유리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중동 쪽에 UAE의 바라카 원전을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면서 4개 정도를 굉장히 큰 사업이었죠. 그걸 이제 보게 된다면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과 좀 협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산 스코다 등 이제 그런 발전 플랜트라든지 뭐 터빈 관련해서 또 거기서 납품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두산중공업과 또 인연이 깊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좀 활로를 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네, 이렇게 공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지 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체코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지화, 안전성, 경제성, 공사기간 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준수라든지 안전성은 이제 UAE를 통해서 현지화죠. 현지화도 마찬가지. UAE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대비, 프랑스 대비 아주 대폭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뭐 체코 수주되면 이제 테헤란 쪽에서도 체코 추가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도 두코바니 수주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 테헤란까지도 넘기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주가 성공된다면 저는 두산중공업 과감하게 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직전이고요. 네,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수소 얘기까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 그린 수소 활용 수소 터빈까지 이제 실증을 한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이제 이 수소를 태웠을 때, 수소를 연소했을 때, 그 불연소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물로 바뀐다는 거고요. 100%. 그래서 블루 수소보다 이제 그린 수소가 더 좋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부 발전과 또 친환경 수소 터빈 발전소 실증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네,
수소 터빈이 또 중요한 것이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 수소 터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이 터빈 기술을 확보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시장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 터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매출액 그리고 외형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발전소라든지 그런 쪽에 이 터빈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국산화를 못해서 이제 외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산 두산중공업이 또 네, 우리나라 국산화를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네,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소 터빈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네,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기존 사업 잘 되고 있고 재무가 탄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원전 그 다음에 수소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소식들이지만 뭐 항상 그래왔듯이 결국엔 자리를 잡고 나면 결국에는 그들이 움직여야 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우리는 천천히 지켜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내려갈 때도 네, 우리는 계속 지켜봤고 네, 좋은 타이밍을 지켜보면서 이때까지 기다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네, 19,400원부터 네, 이렇게 22,500원이죠. 이 사이에 박스권을 두고 계속 이제 매집을 해왔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저점을 찍을 때마다 매집을 해왔었고요. 거기에 결국 이제 지금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음 박스권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다음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순간은 이제 다음에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숫자가 4가 될지 5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목표는 한번 4만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